제6장 현대 재료공학의 발전 배경과 필요성. 다음은 재료공학의 배경 및 프로세스 부분입니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전력공학, 자동화, 그리고 재료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재료들은 극한의 고온이나 고속, 강한 하중, 그리고 부식성 매체와 같은 복합적인 환경 조건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봉화물, 탄화물, 질화물, 규화물과 같은 내열 화합물을 기반으로 한 신소재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원자력, 전기기술,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재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분산 구조의 재료와 코팅 설계가 주요 연구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초미세 분말을 생성하는 플라즈마 화학 합성 기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료 개발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단계와 구조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금속 생산 추이와 환경적 영향 부분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금속 생산량의 정교화된 동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동일한 니켈 합금에서 냉각 속도가 0도씨 S인 경우에 과립 구조 AC와 4도씨 S인 경우에 인곡 구조 D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연구 활동의 구성도를 나타내며 굵은 선은 자체 개발, 가는 선은 타 기관과의 공동 연구, 이중선은 외부 단독 연구 활동을 의미합니다. 현재 재료 연구는 세라믹, 복합재, 폴리머, 유리, 불순물이 10-7승에서 10-10승 수준인 초고순도 재료, 코팅, 그리고 신금속 재료라는 7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여기에 진단 및 품질 제어 기술이 더해져 총 8가지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기존의 준평형 공정으로는 기술적 개선에 한계가 왔으며, 극한의 온도와 압력을 다루는 강한 비평형 공정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플라즈마 토치나 초고압 장치 같은 혁신적인 발명으로 이어졌으며, 물질의 초미세 상태나 초전도성, 초탄성과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정의되거나 재해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질 합성 분야에서 강한 비평형 공정은 물질을 다양한 비평형 상태로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원하는 특성을 가진 상태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비록 현재는 이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한편, 다양한 비금속 구조 재료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 재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부터 198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티타늄은 17배, 알루미늄은 4.7배, 니켈은 4배 등 주요 금속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금속 수요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강철 소비량이 선진국 수준인 500크그에 도달한다면 매년 25억에서 30억 톤의 강철이 생산되어야 합니다. 1960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2세기 말의 생산 곡선은 마치 로켓처럼 수직 상승하는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입니다. 실제 사례로 80년대 초 소련의 주철 생산을 위한 철광석 운송거리는 지구 적도를 7번이나 돌 수 있는 거리였으며, 1975년 소련 철강 야금 분야의 연료 소비량은 전통적인 탄광 국가인 영국의 2년치 석탄 생산량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비철금속 야금은 톤당 자원 소비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환경 오염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소련의 경우 1986년 1인당 350크그였던 유해 폐기물 발생량이 1990년에는 450크그까지 늘어나 시민 한 명당 매일 1크그의 폐기물이 생성된 셈입니다. 특히 노릴스크시는 고정 오염원에서만 1인당 연간 13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쏟아냈습니다. 따라서 전력공학이나 자동화 같은 기존의 과학기술적 진보의 정의에 생태학적 관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생산량 증대가 아니라 재료의 질을 높여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은 금속 조직 제어 및 입자 야금학 부분입니다. 금속의 이론적 강도는 실제보다 10배에서 100배까지 높습니다. 실제로 직경 1.25마이크로미터의 구리선은 일반 구리보다 훨씬 높은 294kg인 제곱밀리미터의 강도를 보였고, 1.6마이크로미터 철선은 일반 강철보다 30배에서 40배 강한 1310kg인 제곱밀리미터의 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론적 강도를 구현할 경우 금속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기존의 용해와 결정화, 압력 가공으로 이어지는 제조 공정에서는 결정화 단계가 가장 취약합니다. 특히 대형 인구들 만들 때 탄소 300%, 인 600%, 황 1000%에 달하는 심각한 성분 편석이 발생하며 결정립이 성장하면서 금속 본연의 성질이 훼손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금속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정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인 인고대 표면 냉각 속도는 초당 1도 수준이지만 AILA에서는 초당 100만 도에 달하는 초고속 냉각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직경 5에서 5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입자 상태에서 가능하며
중성가스 제트를 이용한 분사나 원심력을 이용한 액체 금속 분사 방식으로 제조합니다. 이렇게 냉각 속도를 초당 10,000도까지 높이면 결정립 크기가 1000배 이상 줄어들어 매우 균일한 금속 구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자 야금학은 입자의 자기 분리와 활성화, 분급, 탈가스 및 캡슐 밀봉을 거쳐 약 1200도 온도와 2000기압의 고온 고압 처리를 수행하는 공정입니다. 이후 열 처리와 기계적 가공 및 품질 관리가 이어집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니켈 합금 엔진 디스크의 고온 강도를 1.5배 이상 높일 수 있으며 특히 고가의 터빈 블레이드 제조 시 불량률을 최대 5%까지 낮추고 수명을 2배에서 2.5배까지 연장하는 획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소재 응용 및 연구 방향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금속 재료 개발은 강한 비평형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온 내성강이나 내방사선강, 그리고 강도가 1.5배 향상된 비정질 및 미세결정 합금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플라즈마 화학은 초미세 상태의 무산소 내화 화합물을 제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탄탈륨이나 하프늄 탄화물처럼 최대 4000도까지 견디는 초고온 내성을 갖거나 다이아몬드에 근접하는 강도를 보이며 1700도의 공기 중에서도 안정적입니다. 또한 질화봉소의 낮은 전기전도도나 탄화봉소의 고온 반도체 특성과 같은 독특한 물리적 성질을 제공합니다. 내열성과 내식성이 뛰어난 내화성 소재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진공 금속 용사 기술을 통해 세라믹이나 플라스틱, 가죽 같은 다양한 기판에 금속 코팅을 입힐 수 있습니다. 거울 산업의 은도금이나 식품캔의 주석 도금을 대체하는 칼로라이징 공법, 그리고 강철 온도 제어용 열전대의 보호 코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티타늄 봉소화물이나 질화봉소,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소재들이 쓰입니다. 또한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의 전기로 히터는 최대 1650도까지, 니오뷴 카바이드 기반의 버너 히터는 최대 2800도까지 견딜 수 있어 단결정 성장이나 합금 열 처리에 활용됩니다.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특수 소재들은 고온 환경의 정밀 측정과 에너지 장치에 사용됩니다. 산화성 매질에서는 몰리브덴 실리콘 화합물 전극을 사용하여 용융 유리의 온도를 측정하며 중성 매질에서는 탄소 지르코늄 봉소화물 전극을 통해 600도에서 2500도 사이의 온도를 선형적으로 측정합니다. 이러한 소재들은 MHD 제너레이터의 전극이나 고순도 금속 용해를 위한 음극으로도 활용됩니다. 구조재 측면에서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초인산염 건조기의 노즐이나 제트 밀의 라이닝처럼 고온과 마모가 심한 환경의 부품으로 적용됩니다. 정밀 공구 분야에서는 텅스텐 카바이드 기반의 초경 소재가 사용되며 이는 매우 높은 경도와 압축 강도를 자랑합니다. 최근에는 티타늄이나 지르코늄 기반의 비텅스텐계 합금과 코팅 기술이 발전하여 공구의 내구성을 최대 5배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질화봉소 기반의 헥사나이트알은 기존 물리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뛰어난 절삭력과 충격 저항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금속 및 세라믹 재료 연구의 핵심은 강도와 연성을 동시에 잡기 위해 재료를 초미세 상태로 제조하는 기술에 집중될 것입니다. 재료 연구의 본질은 복합적인 평형과 비평형 상태를 분석하고 이를 상태도로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재료 개발 전략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재료와 가까운 미래의 재료, 그리고 잠재력이 큰 유망 재료 사이의 최적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중 유망 재료의 비중이 최소 10에서 15%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평가합니다. 봉화물 분야의 연구는 구소련과 유럽의 과학센터들이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알루미늄 봉소화물을 중심으로 단결정과 다결정, 그리고 초경질 재료를 개발했습니다. 이 초경질 재료는 경질 흑연 가공 시 텅스텐 카바이드 합금보다 3배 높은 절삭 능력을 보였으며 특수 네마모 코팅은 제품당 최대 $60,000의 경제적 이득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1750켈빈에서 기록적인 열전 특성을 달성하여 국제적으로 그 우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학술적 기여 및 참고 문헌 부분입니다. 내화 화합물의 물리와 화학, 기술에 대한 연구는 시베리아 국립광산 금속학원의 갈레프스키 교수가 주도한 미세 결정 시스템의 합성 및 활용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초미세 봉화물 등이 실제 산업 현장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500여 종의 신물질과 150가지 기술을 개발한 그리고리 삼소노프와 플라즈마 역학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미하일 주코프 같은 석학들의 헌신이 이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본 장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참고 문헌들입니다. 먼저 금속의 품질 향상과 경제적 효율성을 다룬 베로브의 연구와 관련 학술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강 금속학의 기초가 되는 아브루시모브의 저서와 금속 조직학적 분석법을 다룬 아스출르의 문헌이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또한 분말 야금법을 통한 내화 화합물 제조 공정과 내화 화합물의 합성 및 응용 전반을 다룬 방대한 분량의 레퍼런스 북을 참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온 환경에서 중요한 특성을 갖는 봉화물에 관한 삼소노브와 세레브르아코바의 전문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